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K-팝, K-푸드, K-뷰티까지 요즘 떴다 하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문화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지금의 K-팝 열풍에 못지않게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당시 외화 수입만 2억 달러를 벌어들인 K-행정 기술이 있습니다. 관세청이 개발한 스마트 관세 행정 서비스 유니패스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조용하지만 막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이명구 관세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헌신하는 국경 최일선 수호기관입니다. 경제와 무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이야.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멋지게 제복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제복까지 갖춰서 입으시니까 무역의 경찰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만에 입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9월 15일 날 저희 관세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한번 입었었고 네. 제가 첫 근무지가 제주세관인데 그때 이제 관복을 입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정말 손에 꼽는군요. 예. 이 제복을 입는 날이. 예. 와, 그런데 이 앞에 예. 인형들도 예.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예. 어떤 인형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이름은 마타입니다. 마타요? 예. 왜 마타예요? 이제 우리 국경에서 마약을 탐지를 매 눈초리로 맞는 그런 의미에서 마타라고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마타가 인도말로 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냄새로 맡는 그런 예. 부분, 그다음에 그 매 눈초리로 이렇게 그 제대로 탐지하는 예.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냄새 잘 맡아 이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이제 맡아. 예, 예, 예. 굉장히 단순하게 네이밍을 예, 하셨네요. 예, 예. 근데 의미가 확 와닿는 것 아유, 같습니다. 예. 아, 마약 탐지견이군요. 예, 예. 네, 그렇다면 관세청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세청은 그 국민 건강 그리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헌신하는 국경 최일선 수호기관입니다. 올해 5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아, 벌써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설립 초기부터 세수 확보 이런 부분이 중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수는 약 72조 원, 네. 그 국세 수입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세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무역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또한 국민 안전 요구에 대응하는 종합 집행 기관으로서 네. 또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마약 총기 그런 불법 물품을 국경상에서 이렇게 밀반입을 차단하는 그런 것, 그리고 불법 외환 거래, 네. 그리고 무역 금융 범죄 단속, 그리고 디지털 무역 질서 확립 이런 그 새로운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는 느리고 이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공항에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을 때
진검사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마주치는 분들이 이제 관세청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인데 관세청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새삼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찬찬히 들여다 볼 텐데요. 최근에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가 새롭게 재탄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패스가 기존에 우리 유니패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싹 바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위치도 네. 대전에 있었는데 예. 그거를 올해 3월달에 광주의 서버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 배치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께 더욱더 편리한 수출입 통관이 되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 유니패스가 이제 처음 도입이 됐을 때 그때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유니패스 덕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전산화가 무역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세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과세 표준을 정한 다음에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은 청렴성을 또한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재량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면은 전산화를 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걸 유니패스를 도입한 예.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통관의 편리성, 그 다음에 세수 확보, 그 다음에 청렴성 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세청에서 새로운 비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더라고요, 비전이. 그렇다면 이 유니패스에도 AI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도구가 필요한데 네. 바로 AI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북한과 중국 정상 회동 이 대외 정세가 복잡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구 보편화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그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역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 관세청에서는 AI를 융합해서 제도, 시스템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초혁신한 AX 관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또한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에 포함된 그 공정 성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국가 국민을 위한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국가 경제 기반을 구성하는 자본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그리고 수출입 질서 등이 굉장히 공정하게 네.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관세청에서는 그 무역을 기반으로 한 범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그 요즘 유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예.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네. 등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 관리의 정확성과 공평성을 또한 높이고 국경 단계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서 네. 공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그 통상 압박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에서는 이런 무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 G2 패권 경쟁 심화 그리고 국제적 분쟁 발발 등으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그 WTO 이렇게 다자 규범 체제에서 지금은 안전한 공급망 파트너 확보가 중요한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경쟁국 견제라든지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첨단 품목 수출 통제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 이런 무역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덤핑 우회 수출과 같은 부정 무역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믿을 수 있는 무역 상대방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그런 예. 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 안보 정책의 회피 경로로 악용이 된다면은 안전한 공급망 파트너로서 신뢰도가 이렇게 하락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는 그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 상향 그리고 미국 측의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 네. 확대 예. 이런 부작용과 피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 국경에서의 불법 무역을 뿌리 뽑기 위한 저희 관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올 3월 우리 관세청에서는 무역안보 침해 수사 컨트롤 타워인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신설을 해서 정보 분석 그리고 미국 관세 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월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190% 증가한 4,969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사범을 그렇게 적발을 했습니다. 예. 주요 사례를 예.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세관이 2,8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베트남산 금장신구를 우리나라 산으로 둔갑해서 예. 우회 수출한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그리고 공작 기계, 자동차 등 수출 통제 품목도 전국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도 저희 관세청은 무역안보 전담 대응 조직을 상설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예. 우리 국경에 악용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세청이 그동안 무역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 그리고 수출입 물류 통관 데이터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수사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불법 우회 수출과 같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최적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적, 물적 이런 역량을 확대를 해서 네.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 밀반입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예, 예. 이제 관세청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찰 역할도 이제 하시는 건데 마약 단속의 경찰 역할도 이 마약 밀반입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마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 지역이 중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북미 순입니다. 특히 중남미발 네. 마약이 전년 대비 80배 가량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은 중남미발 마약 밀수의 증가가 올해 초 미국, 캐나다에서 고강도로 국경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른 풍선 효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그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사례가 4월 달에 강릉 옥계양 그리고 5월 달에 부산 신항에서 네. 대규모 코카인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대형 마약 사건은 정보 입수가 단속의 결정적인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요 마약 출발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미국 마약 단속청 이러한 해외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 경찰, 해경, 국정원 등 국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 작전 그리고 정보 교류 강화 등 국내외 공조를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 경로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행자, 특송, 그리고 우편, 일반 화물 예. 이렇게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 화물, 이행자 선별 검사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그리고 후방 산란 방식 컨테이너 검색기 등 마약 은닉 방법별로 적발에 최적화된 최신 검색 장비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세청의 마스코트를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마약 탐지견으로 할 정도라면 그만큼 지금 마약 단속 작업이 관세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구나. 또 굉장히 요즘 이 마약 밀반입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 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또 K-뷰티,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류 상품들을 수출하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계속 이제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지원 대책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최근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 강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라든지 K-푸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탄탄한 무역 여건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FTA를 5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출 증가에 저희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립스틱 혹은 뭐 아이섀도우 같은 화장품류 6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간이 원산지 확인 품목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물품들이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8가지 종류를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국내 제조 확인서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간소화를 시행을 했고요. 네네. 이는 그 글로우 K 정책의 일환으로서 네. 저희 관세청은 세계 속에 빛나는 K-뷰티를 목표로 종합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주요 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간편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와 그 라디오 유닛을 가지고 관세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관세 기구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라디오 유닛은 그 이동통신 기지국 내부에서 그 신호 처리를 위해서 설계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인도 관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우리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부과를 시킨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과 또 인도 정부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 물품을 인도 세관 당국에서 통신기기 완제품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게 품목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 또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청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러한 품목 분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우리 수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사례이자 우리나라 품업분리의 정확성 네. 그리고 관세 외교 역량이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례입니다. 예.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국가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각국에 있는 이제 세계 정상들이 입국 출국하는 그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곳이 이제 바로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에이펙은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최를 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네. 저희 관세청도 국가적인 행사에 역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총기류, 마약류 등 불법 유해 물품들이 우리나라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단을 위해서 신병 검색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병 검색을 위한 밀리미터파 신병 검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 공항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위험 국가로부터 오는 그런 부분의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또 검사율을 높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 회의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테러 상황실도 또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촘촘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요. 들어보니까 얼핏 청장님께서 삼행시를 그렇게 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이 자리에서 저희 경세재민을 주제로 예. 사행시를 한번 요청해 드려봐도 될까요? 자,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와 무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 세수를 확보하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며 제, 제도는 혁신하고 또 질서는 세워서 공정 성장을 이루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저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관세청으로 한번 예. 삼행시를 아유,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관세청장님. 세상에. 아니 10월 21일이면 취임한 지 100일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관세청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촘촘한 안전 관리와 또한 수출입 통관의 신속한 편리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관세청의 앞날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구 관세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